얼마나 그리스도교적인 철학자인가. 그의 사건, 주체, 진리, 이념화 등은 사건, 신 앞에 선 단독자, 진리 성령 충만으로 바꾸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고요? 모로코 출신 프랑스 철학자 알랭 바디우 이야기입니다. 2024년 현재 86세로 생존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디우는 존재 진리 주체 같은 고전적 개념을 거점으로 삼아 플라톤주의 철학을 오늘의 철학으로 되살려낸 사유의 고전주의자입니다. 동시에 이미 사멸한 것으로 알려진 공산주의를 무덤에서 불러내 새 생명을 불어넣은 정치적 급진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장 고전적인 언어로 가장 급진적인 사유를 감행하는 철학자가 바디우입니다. 여기서 고전적인 언어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 이론과 연결되고 급진적인 사유는 그리스도교 실천과 일치됩니다. 그러니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요. 바디우의 철학은 철학에 관해서만 철학을 위한 선언을 중심으로 전기,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후미 생각입니다. 전기는 철학을 위한 선언을 중심으로 하고 후기는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을 중심으로 합니다. 사실 철학을 위한 선언은 존재와 사건을 해설하고 보충합니다. 그리고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은 세계의 논리를 보충하고 해설합니다. 이렇게 철학 선언으로 전기 순수 존재론, 후기 실천론, 곧 사건을 통한 진리의 출현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학의 도식과 같습니다. 구원론과 성화론, 출애굽기의 구원론과 레위기의 실천론, 이것은 로마서의 핵심이죠. 인간 존재론에서 시작하여 사건을 통한 진리의 습득, 그리고 성화된 인간의 실천을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학의 핵심이니까요. 그렇다면 존재론으로 규명되는 바디우의 전기 사상을 이루는 존재와 사건과 철학을 위한 선언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고명섭 한결의 선임 기자는 이렇게 정리해줍니다. 현실 사회주의가 몰락하던 시점인 1989년에 프랑스를 휩쓸던 탈근대주의, 곧 포스트모더니즘에 맞서 철학의 임무를 환기시키려는 저작이다. 탈근대 철학이 철학의 죽음과 진리의 죽음을 유포하던 그 시기에 바디우는 철학이 죽지 않았으며 진리도 살아있다고 단언한다. 그렇다고 해서 옛 진리를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바디우는 진리가 플라톤이 생각했던 대로 하나, 곧 일자의 진리인 것이 아니라 여럿, 곧 다수의 진리로 존재하며 그 진리들이 하늘에서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내부의 존재 영역에서 창출된다고 말한다. 이때 진리가 창출되는 영역으로 바디우가 제시하는 것이 정치, 과학, 예술, 사랑이라는 영역이다. 이 영역마다 각각의 진리가 사건을 통해 출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0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따라서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과 세계의 논리를 중심으로 사건을 통한 진리의 출현론을 이야기하는 후기의 사상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바디우가 보기에 철학은 여전히 실존의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 위기의 양상은 아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20년 전 철학의 위기는 철학은 죽었다라는 주장이었지만 오늘의 경우 철학은 도처에서 넘쳐나는 방식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은 카페와 클럽과 미디어를 비롯한 온갖 곳에서 성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과잉이 철학의 위기를 방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카페와 클럽과 SNS 등 미디어에서 오고 가는 철학은 철학의 본질을 배반한 철학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말하는 철학은 바디우의 말대로 지극히 안온한 도덕주의를 설교하는 철학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에서 바디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 전 철학을 위한 나의 첫 번째 선언은 도처에 퍼진 철학의 종말이라는 언표에 반대했다. 나는 이 종말이라는 문제틀을 한 걸음 더라는 모토로 교체할 것을 제안했다. 상황은 상당히 바뀌었다. 당시 철학이 그 실존을 위협받는 시대에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정반대의 이유로 위협받고 있다. 이를테면 철학의 자비적으로 과도한 실존이 부여되고 있는 것이다. 철학은 어디에나 있다. 철학은 다양한 미디어의 합객들에게 사회적인 근거로 쓰인다. 철학은 카페와 헬스클럽의 활기를 불어넣는다. 철학을 가르치는 잡지들과 스승들이 있다. 전적으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철학이라는 말로 철학의 가장 오래된 적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바로 보수적인 도덕 말이다. 특히 바디우가 비판하는 것은 인권의 철학이라는 이름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방어하고 부르주아 의회 민주주의를 변호하는 철학입니다.
이 철학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명분으로 삼아 서구에 동조하지 않는 지역을 부정하고 침탈하는 제국주의 행태에 도덕적 정당성의 성수를 뿌려줍니다. 바디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지한 철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바디우는 철학의 과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날 철학은 보수적인 도덕에 얽매여 공허한 과잉 실존에 의해 더럽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철학을 그 도덕적 모조품과 구별하기 위해 철학이 출현해 세계 내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 그 본질을 정돈하는 것이다. 오늘날 중요한 것은 철학을 탈도덕화하는 일이다. 철학을 도처에 편제하는 만큼이나 예속적인 철학들의 공허함에 빠뜨리는 편견을 뒤집어야 한다. 철학은 보편적인 진리들의 활동을 조명하는 무언가의 최대 실존을 획득할 때 출현한다. 이러한 조명은 철학을 인간의 형상과 인권들 너머로 모든 도덕주의 너머로 이끈다. 그러나 도덕화조차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탈도덕화 이전에 탈의견, 탈여론이 중요합니다. 사실 의견은 철학을 위한 두 번째 선언의 8가지 개념의 사슬. 곧 의견, 출현, 구별, 실존, 변동, 합체, 주체화, 이념화 가운데 첫 번째 개념입니다. 바디우가 말하는 의견은 오늘날 정치 영역에서 지배권을 휘두르는 여론과 같은 말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자들은 의견, 곧 여론을 모든 정치 행위의 근거로 내세웁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죠. 여론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견은 진리에 대립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주의자다운 바디우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지배하는 곳에는 다수의 주장 말고는 어떤 근본적 원칙도 들어설 여지가 없습니다. 0.73%, 곧 24만 7,077표 차이이지만 100% 권력을 행사합니다. 근본적 원칙, 진리에 대한 겸손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디우는 진리는 이런 여론의 지배를 깨뜨리는 사건과 함께 출현한다고 말합니다. 고명섭 선임 기자의 요약입니다. 어떤 사태가 바디우가 말하는 사건이 되려면 실존의 최대값을 얻어야 한다. 요컨대 사건이란 기존의 지배적 질서를 돌연히 뚫고 나와 새로운 보편성을 창출하는 사태를 뜻한다. 바디우는 이런 사건의 정치적 사례로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68혁명, 촛불혁명, 용산점령, 꿈이 첨가, 이러한 혁명 같은 시대를 바꾸는 격변을 든다. 진리란 이런 사건을 통해 출현하는 보편성의 빛이다. 그 진리는 언제나 세계 내부의 몸체에 깃드는데 이를테면 혁명 집단이나 혁명 정당이 그런 몸체에 해당한다. 이 진리의 몸체에 다른 몸체가 연결될 때 주체화가 이루어진다. 쉽게 말해서 개인들이 혁명 집단이라는 진리의 몸체에 합류해 들어갈 때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진리의 주체가 된다. 또한 이렇게 개인이 진리의 몸체에 참여해 진리의 주체로 일어서려면 그 개인 내부에 이념이 들어서야 한다고 바디우는 주장합니다. 곧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이상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플라톤 이데아의 아름다운 부활입니다. 이러한 이상을 품고 진리의 주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디우는 이념화라고 부릅니다. 8개의 개념 사슬 가운데 마지막 개념입니다. 따라서 바디우는 진정한 삶은 이념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볼까요? 삶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삶이란 어떤 것인가? 이 선언문은 현재의 조건들 속에서 철학이 이 질문에 하나의 답변을 혹은 최소한 답변의 형식을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단언한다. 세계의 명령은 짧은 주의상스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단지 이렇게 말할 뿐이다. 오로지 너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라. 따라서 이념 없이 살라. 이러한 삶의 사유의 폐지에 맞서 철학은 산다는 것이라. 더 이상 삶과 이념 사이의 구분이 없도록 행동하는 것이라 선언한다. 삶과 이념의 이러한 비식별성의 이름이 이념화이다. 모든 밤은 마침내 새벽의 기약을 간직하고야 만다. 우리의 상황이 더 나빠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말하지만 거기에는 오늘날의 중요한 미덕을 북돋우는 징후들이 있다. 용기와 그것의 가장 보편적인 버팀목인 확신이 곧 이념의 긍정적인 힘이 복귀할 것이고 이미 복귀했다는 확신이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복귀를 향한 헌사이며 다음과 같은 질문에 따라 구성된다. 이념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주체로 일으켜 이념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참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따라 사는 것, 성령의 인도로 사는 것,
너무나 그리스도교 철학적이지 않나요? 바디우는 이 영원한 진리의 이념 속에 머물므로써 인간은 불멸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념을 따르는 삶이 우리를 불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의 영원성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세상은 이념,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혹은 바디우적인 것인데, 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폐 여론에 맞서 지배적인 의견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MZ세대가 바디우를 읽고 이념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고 제대로 된 제자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철학의 과잉 시대에 진정한 철학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본래 철학은 그것이 진정으로 출현할 때 무모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다. 지배적인 의견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젊은이들을 새로운 진리의 지속적인 창조가 결정되는 몇몇 지점으로 소환한다. 철학은 이 험난한 과정에 전적으로 연루된다. 바디우의 조언입니다.